안녕하세요. 차도의 일요일 일기장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소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스페인 친구 조르디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1년 뒤에 저는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 저는 그냥 개인 방송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은 저였으면은 그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걸 시작해보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커나갈지는 모르겠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라디오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곡으로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를 듣겠습니다.
노래 나오는 시간이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듣고만 있다 보니까 어떤 말을 다음에 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참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뭐 첫 방송이니까 제가 왜 이 라디오를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할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 라디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먼저 라디오 PD가 되고 싶은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라는 게 공중파를 통해서 대중을 향해 방송을 하는 건데 그 책임감이 엄청 무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방송에서 제 목소리를 가지고 제 생각을 반영한 방송을 만들어 보지 않고 그런 대규모의 라디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연습용으로 그리고 취미용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이라서 가볍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걸 주저했어요. 이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든 생각은 닥치고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12년 겨울에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걷기 전에 했던 고민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뭐 하든 안 되든 일단 해보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출발을 해보고 중간에 돌아오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방송 역시 그러한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엄청 많아요. 지금 듣는 것처럼 제가 사투리를 쓸 거고 녹음된 목소리가 좀 마음에 제가 안 들거든요.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부르든 뭐 다른 방송을 하면서 녹음을 한 제 목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목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1시간 동안 진행하려고 계획 중인데 과연 1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재미있는 방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노래를 많이 틀면은 조금 편하겠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선곡 리스트를 보면은 19분 내외의 노래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19분을 제외한 40분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준비를 하고 책을 읽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조금 게으른 편이라서 그 계획들을 모두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분의 사연이나 신청곡 같은 걸 토대로 이야기를 좀 더 꾸며볼 수 있겠지만 당장 듣는 사람이 없고 저 혼자 메아리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지는 의문이긴 해요. 방송을 하기 전에 예전에 봤던, 지금도 하고 있는 영화죠. 그 헐, 그녀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 띠어도르가 사만다라는 OS를 대고 대상으로 이야기를 마구마구 하는 내용을 보면서 영화가 끝난 뒤에 나도 혹시 저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 반응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 생활하면서 항상 기본적인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 실제로 그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없는 상황이 영화에서 그려지더라고요. 친한 친구들 2명이 나오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주저하고 그러한 것 대신에 마음 편한 가상의 공간에 있는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모습이 앞으로 그려질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지금 불행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 내에서도 제가 얼마나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지 제가 진솔한 이야기를 그 오픈된 정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숨김없이 드러내고 싶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은 조금 어려워지겠지만, 당분간은 뭐 제가 아끼는 사람들,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듣는다는 이야기에서 저 혼자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방송, 그리고 저 혼자 떠드는 방송,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방송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걸었던 타이틀이 차도의 일요일 일기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하루에 방송을 할 거고요. 일주일 중에 있었던 일들을 일요일 저녁 밤 10시에 정리해서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그 1시간이라는 방송이 초과될 수도 있고, 방송 컨텐츠가 부족하다면 중간에 방송이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1시간 동안 방송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송들처럼 사연이나 선물이나 광고나 신청곡도 거의 없지만, 이러한 방송들이 얼마나 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저의 애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제가 최대한 밤 10시에 시작해서 1시간 동안 노래만 틀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듣는 이야기나 TV에서 봤던 내용, 영화를 보면서 느끼던 생각,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면서 남들이 한 좋은 생각들 같은 걸 뭐 소재로 빌려와서 방송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알리고 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벌써 방송을 시작한 지 14분이지 않은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제가 말을 참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제가 말을 진짜 못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말이 씹히는데, 이게 발성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말을 해온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는 건지 약간 의문스럽긴 해요. 제가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이 각각 자신들의 언어를 쓰면서 그게 서로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체불명의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저는 서울말도 아니고 지방의 부산 사투리도 아니고 제가 다녔던 거창의 말도 아닌 조금 저만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부끄럽지만 당장은 듣고 있는 사람이 없고, 녹음 방송을 들으실 분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제가 편한 방송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일단은 저질러 보고, 사후 수습은 제가 뭐 사과를 하든 좋은 반응이 있으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든 그러한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할 수 있는 방송은 못하니까 일요일 저녁 1시간 딱 정리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계속 중얼중얼 반복했던 말을 반복하고 발성 또한 좋지 않아서 신경이 쓰이는데, 딱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원래는 대본을 쓸까 했는데, 대본을 쓰는 건 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겠지만 즉흥적인 반응을 하기도 어렵고, 원래 대본 써서 발표하는 걸 싫어하는 성격상 막 그냥 콘티 같은 거 하나 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지 마인드맵 같은 걸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해볼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편지 들으셨습니다. 문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건 너와 마찬가지로 나도 몰라. 나는 아직껏 경험도 없고 너처럼 남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말만은 할 수 있겠다. 너무도 쉽사리 누군가를 사랑해버리는 이 시대에 쉽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야. 사랑이 범람하는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사랑과 진지하게 마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방금 읽어드린 글은 츠지 토나리의 사랑을 주세요라는 소설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을 하다가 책 관련된 페이지를 하나 등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 글을 소개해놨던 페이지를 읽었어요. 그걸 읽고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이 책을 구매했고 이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제가 오랜만에 책을 한 권 다 읽는 즐거움을 느꼈거든요. 츠지 토나리라는 작가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작품으로 더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되게 저랑 많이 비슷한 남자 주인공도 나왔고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책을 읽다 보니까 편지라는 소재를 가지고 계속 글을 써나가더라고요. 어떠한 남자와 어떠한 여자가 펜팔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녀라는 영화에서 띠어도르도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연을 받고 그 사연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글을 새롭게 써서 편지를 대신 보내주는 대필 작가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면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은 글귀들을 준비해서 아름다운 편지를 써주는 사람인데 글 내용 자체만 보면은 편지가 예뻐지고 내용이 풍성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진심을 담는다는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지 못하고 화려한 기교가 섞인 말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말들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존재를 찾다가 결국 OS 사만다를 찾게 되는 건데요. 편지가 사라진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편지를 계속 쓰면서 느끼는 감정은
내가 그 사람을 정해놓고 대상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보내줄 답장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편지가 주는 기쁨이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 이 글을 읽을 때 전혀 모르는 낯선 남녀가 우연한 기회로 펜팔을 시작하고 그 펜팔에서 다시 만나지 않음을 약속하고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 그녀의 사만다와 디오도로의 관계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인 편지가 이기고 결국에는 사만다는 영화에서 떠나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혹시 펜팔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를 하고도 했어요. 하지만 편지를 할 상대를 찾는 것도 어렵고 저도 주기적으로 편지를 쓰는 게 제가 게을러서 잘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혹시나 펜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활동이긴 해요. 내 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을 것 같았어요. 츠지 토나리 작가의 작품 중에서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사랑 소설이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의 목소리 또 다른 남녀의 목소리를 교차적으로 보여줬던 작품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저는 이런 류의 글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다른 공간에서 다른 주인공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만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형태의 작품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편지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 편지와 관련된 작품들을 계속 나열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연히 인터넷에 본 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츠지 토나리 작가가 이혼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 이혼한 여자의 정보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러브레터라는 영화의 주인공 나카야마 미호라는 일본 배우였어요. 그 옛날에 TV 예능을 보다 보면은 오겐키 데스까? 라는 말을 유행어처럼 쓰는 방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처음 나온 영화가 나카야마 미호의 러브레터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영화를 찾아봤죠. 어떤 내용일까?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 산에다 대고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무한히 반복하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짧은 영상 클립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영화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러브레터라는 사랑 편지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놀랍게도 이 영화 역시 펜팔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브레터라는 작품에서는 똑같은 한 나카야마 미호 이 배우가 1인 2역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도 조금 멍청한 게 저도 약간 안면인식 장애 그리고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이라서 엄청 비슷한 여자 배우가 2명이 나오는데 계속 그 사람을 부르는 다른 출연진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많이 닮았네. 같은 배역일 거란 생각은 처음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던 동생에게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닮았다고,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 저는 제 무식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거죠. 두 명이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컨셉은 이걸 말하면 스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한 남자를 두고 그 사람에 대한 추억과 자신의 감정,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상대방에게 편지를 써주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편지를 쓴다는 게 항상 편지를 쓸 때 상대방에게 글을 쓰고 답장이 안 오는 걸 초조해하고 지금 시대와는 되게 어울리지 않는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메일을 써도 당장 1초 만에 전달이 될 거고, 문자를 보내면 당장 답장을 기다리고, 카톡을 할 때는 숫자 1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약간 걱정을 하고,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편지를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다리던 그때는 제가 많은 걸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때 애틋한 마음이 지금보다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사라질 직업군 해서 몇 가지가 나오던데, 그 직업군 중에 기억에 남는 직업들이 신문기자 그리고 우체부라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실제로 이제는 우리는 편지를 안 보내잖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받아본 우표가 찍힌 편지 이외에는 2010년 이후로는 전혀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2008년에 제가 입대를 하고 그때 한 달, 두 달 바짝 편지를 받아본 것 이외에는 그러한 편지를 받는 기쁨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기다렸던 편지가 왔을 때 그 기쁨은, 군대를 갔다 와서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쉽게 상상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편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때는 고등학교 때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140명 정도 되는 한 학년이 있었는데, 그 학년 친구들끼리 서로 오순도순 모여 사는 작은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는 되게 사람을 많이 챙겨주는 학교였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생일이 있거나 혹시 고민이 있어 보이는 친구에게 작은 쪽지나 아니면 편지와 함께 뭐 간단한 간식거리, 초콜릿이나 뭐 과자 이런 것들을 선물하던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지? 관습 습관들이 있었는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정말 편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생일이면 항상 친구들이 쪽지를 많이 써주고 편지를 많이 써줬는데, 지금도 제가 겉으로 티는 많이 안 내지만 생일이면 은근히 많은 걸 기대를 하게 되는 게, 그때 3년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습관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축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간 섭섭한 마음도 들고, 저도 되게 속이 좁은 남자라서 마음에 쌓아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편지를 쓸 때는 저는 주로 밤에 편지를 썼던 것 같고, 최근에 쓴 편지는 1년 전에 썼던 편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한 달 사이에 한 3번인가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은 뭐 그닥 기억에 남기고 싶지 않은 편지가 돼버려서, 편지라는 게 약간 밤의 감수성을 담고 쓰는 글이라서 밤에 보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조금 오글거리고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더욱더 오글거리고, 그러한 게 편지의 뭐 좋은 점이기도 하면서 아니면은 조금 부끄러운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 러브레터를 보다 보니까 겨울의 장면이 주로 나오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눈도 많이 오고, 공간적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 북해도를 배경으로 찍었는데, 그 북해도가 되게 눈도 많이 오고 아름다운 설경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북해도에 대한 약간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언젠가는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저도 눈을 꽤 많이 좋아해서 여름보다 겨울을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눈 오는 풍경이나 눈이 쌓인 뒤에 경치들이 예뻐서 눈을 오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년 첫눈 오는 날은 제가 도서관에 앉아 있다가 첫눈을 봤는데, 그 창가 자리에 앉아서 눈이 오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로 눈 내리는 모습, 첫눈 내리는 모습을 찍었던 것 같은데, 눈이라고 하면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고등학교 때 했던 토끼몰이. 그 저희 학교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 눈이 오는 첫 해, 아니지, 한 해 첫 눈이 오는 날 모든 수업을 정지하고 근처에 있는 농장으로 가서 눈싸움을 빙자한 토끼몰이라는 걸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해에는 그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할 정도의 눈밖에 안 오면은 행사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한 번 해봤던 것 같은데, 그 한 번이 정말 기억에 남아서 엄청 넓은 들판? 그 들판이라는 게 눈으로 덮인 들에서 토끼는 없지만 토끼 같은 친구들을 따라다니면서 눈싸움을 하고 굴러다니고 했던 기억들이 가장 좋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 눈에 관련된 기억은, 그것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오세브레이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거기 도착하는 대성당 도착하기 전에 가장 높은 공간인데, 그 마을에서 눈이 엄청 많이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눈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가 길을 잃을 뻔도 하고, 같이 올라가던 외국인 친구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과 함께 여기서 조난되면 어떻게 되나 라는 걱정을 할 만큼 정말 전방 시야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길은 안 보이고 다른 표지판이나 불빛이나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약간 오후에 접어드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약간 두렵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길을 뚫고 올라가서 결국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이 너무 살았다라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무섭다는 생각도 했고, 거기보다 더 위험한 히말라야나 고지대의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등산을 하는지 의문스럽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가 눈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게 갖고 있는 추억들이고, 아마도 기회가 된다면은 일본 북해도에 한번 갈 수 있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뭐 겨울도 아니고 그것도 겨울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일본에 여행을 가는 게 저도 아직 좀 꺼려지기도 하는데, 만약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제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북해도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아버지 차에 보면은
그 VCD라고 해서 뮤직비디오를 틀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 차를 타고 갈 때마다 항상 그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기억에 남는 뮤직비디오 하나가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이라는 뮤직비디오였어요.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그것도 역시 북해도에 배경을 하고 찍은 작품인데 그 작품에 이병헌도 나오고 김승우 씨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황수정 씨로 기억하는데 황수정 씨가 나왔던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때도 북해도가 되게 아름답게 나와서 그 기억을 제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들으실 노래는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 첫 번째 앨범이네요. 아마도 이 앨범에 To Heaven이랑 같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같이 들으실게요.
네, 이어서 들으신 곡은 G.O.D의 관찰이라는 곡이었어요. 이 노래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차에서 많이 봤던 뮤직비디오인데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정말 그 G.O.D 다섯 친구들이 아니죠. 형님들이 그 외계인 컨셉을 하고 찾아오는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다시 G.O.D가 컴백하면서 G.O.D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뮤직비디오 하니까 생각나서 G.O.D의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50분이 접어들고 마의 1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정말 방송이 어렵다는 걸 오늘 한번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정말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발성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듣는 사람들이 편하게 듣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라디오 DJ들 보면서 내가 해도 저만큼은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요. 오랫동안 라디오 DJ를 해왔던 분들을 보면 정말 이제 약간 존경스러운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공중에다 대고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순간순간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활동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제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도 되었어요. 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제가 말하는 습관도 조금 알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들었을 때 좋은 표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순간순간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은 원고를 거의 안 썼는데 원고의 필요성을 한번 느끼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원고가 있으면 조금 더 정제된 방송을 하거나 정리된 멘트를 하고 훌륭한 퀄리티의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 생방을 할 때는, 지금은 뭐 파일럿이라는 그러한 탈을 쓰고 하는 방송이니까 제가 녹음을 하고 이 녹음을 올릴 때 제가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든다면 지워버릴 수도 있고 저 혼자 떠들고 마는 방송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방송을 한다면 더 많은 준비와 더 좋은 퀄리티로 다가가는 게 같이 듣는 분의 1시간을 조금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지금 6시를 넘어서 6시 8분인데 아마도 10시쯤에 제가 방송을 올릴 수 있다면 올려보고 싶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들어볼 시간이 있다면 들어보고, 정말 부끄럽다면 방송을 안 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은 올릴 생각이고요. 제가 방송 끝나면 지금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 할 텐데 친구에게 들려줄 수 있으면 들려줘보고, 그 다음에 이게 올려도 괜찮겠다 싶으면은 10시에 파일럿 방송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반응이 악플이 달리지 않는다면 다음 주 일요일에는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될 게 계속 많아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평소에 해야 되는 공부이기도 하고,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영화나 방송을 보고 생각을 하고 노래를 많이 듣는 거, 그게 제가 해야 될 공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기회를 많이 안 갖고 살았는데 생각을 해서 방송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말을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서 인터뷰를 위해서 말을 준비해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말을 준비 안 하고도 말을 잘 한다는 건 평소에 생각을 엄청 많이 해서 당시에 바로바로 대처하고
자신의 확고한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런 사람들을 닮을 수 있도록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앞으로 글도 표현을 많이 할 거고 방송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발전할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장마가 왔다 갔다고 하지만 장마가 조금 이상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비도 거의 안 오고 태풍도 다행스럽게 비켜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오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최근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불면증도 있고 밤에 누워도 잠도 잘 안 오고 덥기도 좀 더워서 자다가 깨는 상황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월드컵 거치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월드컵 때 밤에 축구 보고 새벽에 축구 보려고 일어났다가 그러한 생활 패턴이 계속 몸에 익어가지고 밤 4시, 5시 되면 한 번씩 깨더라고요. 안 깨고 푹 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다음날 지장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곡을 고른 게 다이나믹 듀오의 불면증입니다. 좀 오래된 노래기도 한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기도 해서 가끔씩 노래방 가면 부르는 노래기도 하거든요. 같이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훈 차도의 일요일 일기장 첫 방송 파일럿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